우리가 레슨 2에서 우리가 SAP 하나에서 우리가 ABAP 코드를 기존에 즉 만들었던 ABAP 프로그래밍 코드를 우리가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기존에 만든 ABAP 프로그램을 우리가 왜 체크해야 되냐면, 기존의 SAP 하나가 아닌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작했던 ABAP 프로그램을 우리가 SAP 하나로다가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기존에는 잘 돌던 프로그램이 보통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로 바뀌게 되면, 보통의 경우는 당연히 더 빨리 도는 게 당연한 예인데, 특수한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잘 돌던 것이 SAP 하나로다가 프로그램이 마이그레이션 되면서 문제가 발생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체크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그런 레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AP 하나가 되면서 몇 개의 이제 툴들을 SAP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툴들은 뭐냐면 그 잠재적인 기능 문제, 그죠? 포텐셜이나 펑셔널 이슈들을 분석하거나 또는 퍼포먼스 이슈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툴들을 이제 제공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객사에서 오라클 기반의 SAP ERP를 사용하다가 이번 기회에 SAP 하나 기반의 시스템으로다가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그죠? 기존에 이제 오라클을 사용했던 거죠. 기존에 오라클에서 잘 돌던 프로그램이 우리가 SAP 하나로 다 되면서, SAP 하나로 다 되면서 기존에 잘 돌던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펑셔널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동일한 프로그램인데 오라클 디스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잘 돌았었는데 메모리 기반으로 되면서 안 돌거나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자라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SAP 하나로다가, 우리 회사가 만약에 SAP 하나로다가 마이그레이션 하기로다가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ABAP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크게 4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SAP 하나로다가 마이그레이션 되면서, 그죠?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지, 내 ABAP 프로그램에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러한 어떠한 부분은 뭐냐면 포텐셜한 펑셔널 이슈나, 그죠? 잠재적인 이런 펑셔널 이슈를 여러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체크를 하고 그 부분을 여러분이 개선을, 즉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SAP 하나로다가 여러분 프로그램이 마이그레이션 되면서 여러분이 기존에 만든 프로그램 소스를 좀 더 최적화해서 SAP 하나에서 더 잘 돌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디스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뭐 3분, 4분 걸리던 거를 우리가 SAP 하나로다가 기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얘를 이제 최적화하게 되면, 그렇죠?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충분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그죠?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 처리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는 이제 쿼리죠. 데이터를 대량으로 다 취득을 해서 뭔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어. 그죠? 이렇게 대량의 데이터를 통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 여러분이 이제 SAP 하나로 가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빨리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의 리스폰스를 짧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도 당연히 이제 함께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다가 여러분이, 그죠? 기존에 여러분이 만든 ABAP 프로그램에서, 그죠? 기존에 여러분이 만든 ABAP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다가 SAP 하나에 맞게끔 나의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총 4개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회사에 갔더니 아바 프로그래머야. 근데 기존에 사용하던 SAP 시스템을 이번에 하나로 바꾼대. 그러면 바꾸나 보다. 그게 아니라 요 4가지 사항을 여러분이 이제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 영역별로다가 잘 나눠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증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잠재적인 펑셔널 이슈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잠재적이라는 건 뭐예요? 당장 눈에는 발생하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내재적으로다가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잠재적인 이슈에 만약에 시험 문제에 여러분이 SAP 하나로다가 마이그레이션 하게 되면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이슈를 골라라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걸 골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러면 잠재적인 이슈가 뭐냐면 크게 2가지라는 거죠. 네이티브 SQL을 사용했거나 데이터베이스 힌트를 쓰거나. 그래서 네이티브 SQL이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SQL이에요? 데이터베이스의 종속적인 SQL이죠. 근데 SAP 하나로 다 바뀌었다는 건 데이터베이스가 바뀌었다는 얘기고, 데이터베이스가 바뀌었다는 건 데이터베이스의 종속적인 SQL을 쓴 거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네이티브 SQL 쓰고 있는 것들은 잠재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힌트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힌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SQL을 이렇게 여러분이 SQL을 준비해서 여러분이 SQL을 만약에 던지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여러분이 요청한 SQL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갖고 와야겠다라고 이제 내부적으로다가 알고리즘을 세웁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익스큐션 플랜이라고 하거든요. 실행 계획.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select from sbook where custom id가 1번인 거야. 1번 고객이 예약한 예약 정보 좀 줘봐. 이렇게 하라고 요청을 하면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요청한 요 쿼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실행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실행 계획은 여러분 이런 거야. 너 부산에 갔다 와 라고 하면 부산? 어떻게 가지? 서울역에 갔다가 서울역에서 SRT 타고 KTX 타고 부산에 갔다가 이렇게 와야 되나? 아니면 고속버스 터미널을 가서 버스 타고 부산역에 가서 이렇게 가는 게 낫나?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실행 계획을 잡는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데이터베이스가 잡은 그 실행 계획이 우리가 생각한 의도와 틀리게 동작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부산에 가려면 서울역 갔다가 서울역에서 KTX 타고 가는 게 누가 봐도 제일 좋을 것 같을 때 갑자기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버스 타고 가겠다고 한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힌트로다가 야 그러지 마. 지금 고속도로 차 엄청 막혀. SRT 서울역에 가서 KTX 타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거야 라고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데이터베이스 옵티마이저가 보통의 경우는 항상 좋은 결정을 해요. 거의 좋은 결정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의도하지 않은 결정을 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힌트를 줘서 네가 하려고 하는 의도는 이거지만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 힌트라는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마다 힌트가 다 틀려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사이베이스를 쓰고 있으면 사이베이스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힌트가 있고, 우리 회사가 오라클을 쓰고 있으면 오라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힌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힌트는 어느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힌트냐면 사이베이스를 사용했을 때는 이 힌트가 동작하는데 SAP 하나로다 되면서부터는 이 문장은 의미 없는 문장이 되는 거죠. 왜냐면 데이터베이스 힌트가 사이베이스용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힌트 역시도 여러분이 만약에 있으면 이제 다 드러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펑셔널 이슈 두 가지를 잘 체크해 두셔야 돼요. 그죠? 펑셔널 이슈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펑셔널 이슈가 아니라 이번엔 뭐예요? 포텐셜한 펑셔널 이슈. 위에 거도 포텐셜한 펑셔널 이슈. 같은 맥락이죠. 그죠? 포텐셜한 펑셔널 이슈. 이제 세 번째. 여러분이 SAP에는 테이블의 종류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트랜스페런트 테이블, 그 다음에 풀 테이블, 그 다음에 클러스터 테이블. SAP 하나가 되면서 피지컬한 풀 테이블과 클러스터 테이블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보통 풀 테이블과 클러스터 테이블은 존재하지 않고 다 트랜스페런트한 테이블로 다 변경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 이렇게 ATAB이라는 이러한 테이블이, 즉 풀 테이블이 있는데 이렇게 풀 테이블을 액세스, 그죠? 이렇게 다이렉트로다가 액세스를 했던 이러한 로직들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풀 테이블과 클러스터 테이블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가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컬럼 베이스 테이블들은 보통 이제 인덱스가 이제 프라이머리 인덱스를 제외한 나머지 세컨더리 인덱스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은, 그죠? 중요하지 않는 영역의 오브젝트가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 인덱스를 이용해서 뭔가 로직을 구현한 게 있으면 그러한 것들은 또 역시 포텐셜한 펑셔널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ABAP 보면 db exist index라는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러한 함수를 가지고 sbook이라는 테이블에 cost라는 인덱스가 있냐 물어봐. 있으면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쿼리를 던지고 인덱스가 없어 그러면 그거에 맞는 쿼리를 던지는 그런 세컨더리 인덱스에 디펜던트한 로직을 짜둔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SAP 하나로다가 마이그레이션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그런 세컨더리 인덱스들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세컨더리 인덱스에 디펜던트한 로직을 구현하던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다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드러내지 않으면 제목처럼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저 포텐셜한 펑셔널 이슈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 끊으셔야 돼요. 그죠? 여기는 여기랑 다른 문장이에요. 여러분 여기 따로 이렇게 따로예요. 그죠? 요거는 이 두 개는 이렇게 묶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플리트한 소팅이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특정 테이블에 세컨더리 인덱스가 걸려 있거나 특정 테이블에 만약에 인덱스, 결국 세컨더리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정 테이블에 만약에 인덱스가 걸려 있으면, 그죠? 그 인덱스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정렬이 돼서 넘어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select from as custom 해서 이렇게 쿼리를 던지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이제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기준으로다가 즉 커스터머 아이디를 기준으로다가 정렬을 해서 사용자에게 프로그램에 던져주는데 프로그래머는 이렇게 셀렉트를 날리면 알아서 커스터머 아이디로 다 정렬이 돼서 넘어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정렬을 수행하지 않고 곧바로다가 바이너리 서치 즉 인터널 테이블 GT 언더바 커스트라는 인터널 테이블에서 고객 아이디가 1번인 거를 찾을 건데 그죠? 바이너리 서치를 수행한다는 거죠. 정렬이 돼서 넘어올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임플리트한 소팅은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가 보다가 마이그레이션 되면서 우리가 소팅이 안 돼서 넘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세컨더리 인덱스라는 것들이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유효하지 않게 됨으로써 과거에는 정렬이 돼서 넘어오던 것들이 정렬이 되지 않은 상태로 넘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바이너리 서치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select 한 다음에 반드시 sort를 하고서 read를 해야 돼. 바이너리 서치로. 즉 sort 문장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빠지면 안 된다.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를 하려면 항상 습관적으로다가 리드문 바로 앞에 바이너리 서치할, 즉 id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렬을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이너리를 서치하는 게 가장 정석이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ABAP 코드 인스펙터라는 걸 우리가 통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 인스펙터라는 툴에 들어가 보면 코드 인스펙터에 베리언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베리언트라는 건 여러분이 체크할 대상을 선택하는 게 베리언트예요. 여기 보시면 펑셔널 DB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SAP 하나가 되면서 여러분이 코드 인스펙터에 이러한 베리언트가 하나가 이제 생겼는데 여러분이 펑셔널 DB라는 베리언트를 선택하고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체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앞에서 보셨던 그런 펑셔널 이슈를 여러분이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로다가 여기 크리티컬한 스테이트먼트라는 우리가 이 확장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네이티브 SQL을 사용하거나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힌트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스템에 가서 SCII라는 예를 들면 SCII라는 트랜잭션 코드에 와보면 여기 베리언트라는 게 있죠. 여러분이 ABAP 시험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대상 오브젝트에 대해서 내가 체크를 수행하고 싶은데 체크하고 싶은 항목이 뭐냐? 그게 체크 베리언트죠. 이 체크 베리언트 와보시면 우리가 predefine이라는 데 선택하고 가보시면 교재와 동일하게 누가 있냐면 functional db라는 게 있죠. functional db. 이 functional db라는 베리언트를 선택하시면 교재와 동일하게 우리가 security check라는 이 안에 우리가 critical statement라는 게 있죠. 이 critical statement에 오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이티브한 SQL 또는 DB 힌트를 사용한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해당 코드 인스펙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 데이터베이스로다가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런 펑셔널 이슈가 생긴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해서 다 개선을 한 다음에 SAP 하나로다가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SAP 하나로다가 여러분이 기존에 잘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리언트 중에 functional DB라는 베리언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수행을 하고 이 베리언트에서 메시지를 띄워준 에러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수정한 다음에 여러분이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코드 인스펙터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 인스펙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이런 펑셔널 이슈들 보면 아까 보셨던 우리가 크리티컬한 스테이트먼트에서 우리가 네이티브 SQL을 쓰고 있거나 DB 힌트를 쓰고 있는 것들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ADBC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네이티브 SQL을 사용하고 있던 것들을 우리가 ADBC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죠. 네이티브 SQL을 통해서 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죠? ADBC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게끔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오퍼레이션 중에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우리가 풀테이블이나
클러스터 테이블을 직접 다이렉트로다가 액세스하던 것들은 다 개선을 해야 된다. 왜? 풀 테이블과 클러스터 테이블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테이블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도 다 드러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 DB exist index, 즉 세컨더리 인덱스의 존재 유무에 따라 여러분이 로직을 짰던 것들,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이 고쳐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임플리탄 소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쿼리를 던졌는데 이 쿼리를 통해서 분명히 데이터가 정렬되어서 온 거라는 걸 알아. 그런데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가 되면서는 정렬이 안 돼서 넘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바이너리 서치, 즉 인터널 테이블을 바이너리 서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렬을 하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코드 인스펙터를 통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런 펑셔널 이슈, 아까 말씀드렸던 좀 박스가 이게 되게 애매모호한데 이 부분만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박스가 잘못 쳐져 있는 거나 밑에 것들은 근데 밑에 것도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 중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오더바이라는 이런 절 없이 우리가 데이터를 서치하게 되면 그죠? 검색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오더바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정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바이너리 서치를 하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에 가서 한번 보면 SCII 그 다음에 베리언트는 그러니까 펑셔널 베리언트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고 예를 들면 이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 코드 인스펙터가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이 베리언트로 다 체크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코드 인스펙터가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이 베리언트를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분석을 쭉 하게 되고요. 그래서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 볼 수 있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상단에 보시면 Result as List라고 해서 쭉 보면 여러분이 내용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 내용이 조금 틀리네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리졸트 테이블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펑셔널 DB로 다 체크를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나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Predefined Functional DB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아까 선택했던 이 프로그램 그죠? 한번 실행하면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리스트로 가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교재랑 약간 좀 틀리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현재 이 프로그램에서는 여기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까 봤던 문장이 나오네요. 그래서 에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에러는 프로그램이 돌다가 막 프로그램이 터지거나 막 프로그램이 에러가 난다는 게 아니라 펑셔널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죠? 한번 더블 클릭해서 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 여기 그래서 여러분 여기 수치를 보면 여기서부터 파생이 돼서 이렇게 해서 에러가 이제 하나가 이제 집결이 된 거죠. 하이러키를 보면 그러면 우리는 이 해당 위치에다가 커서를 놓고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 소스 코드라고 있네요. 디스플레이 소스 코드 보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가보면 이 부분이 문제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경험이 많으면 이 부분이 왜 문제인지 딱 느낌이 와. 근데 지금은 여러분 딱 봐도 이게 왜 문제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못 눌렀어요.
여러분이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무슨 문장이냐면 여러분 컨트롤 레벨 프로세싱이거든요. 컨트롤 레벨 프로세싱. 그래서 얘는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기가 뭐 AA 이렇게 LH. 그래서 여러분 요 AA라는 거 하나에 항목이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컨트롤 레벨 프로세싱을 하려면 요거 단위로다가 정렬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컨트롤 레벨 프로세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데이터를 셀렉트 할 때 정렬하겠다는 기준이 하나도 없이 곧바로 컨트롤 레벨 프로세싱 하는 건 버그라는 거지, 버그. 그죠? 그래서 기존에 하나가 아닐 때는 자동으로다가 정렬이 돼서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SAP 하나로 다 마이그레이션 되면서부터는 이 문장에 의해서 정렬이 안 돼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 사이에다가 그렇죠. 반드시 sort라는 명령을 통해서 정렬을 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sort라고 해서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레벨 프로세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얘기들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면 그 다음에 ATC라는 게 이제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ATC 여기 보시면 ATC라는 툴이 있죠. ABAP 테스트 칵핏. 그래서 앞에 약자만 따서 우리가 보통 ATC라고 얘기를 합니다. ATC. 그래서 우리는 이 ATC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스케줄을 걸어서 그죠? 스케줄을 걸어서 여러분이 특정 프로그램들을 내가 실시간으로 다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케줄링을 걸어서 펑셔널 DB라는 베리언트를 활용을 해서 특정 패키지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여러분이 스케줄링 잡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계속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체크한 결과는 당연히 어딘가에 쌓여서 여러분이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우리가 ATC 기능이라는 기능이 여러분 이제 추가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런타임 체크 모니터라는 거를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셋업이죠. 그래서 여러분 SAP 시스템에 현재 돌고 있는 프로그램, 현재 사용자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런타임 시에, 그죠? 런타임이라는 건 현재 동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런타임 시에 어떤 이제 문제 소지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서버에 대해서 여러분이 회사의 서버가 이제 한 개가 아니라 서버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로드 밸런싱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하고 싶은 서버만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서버에 대해서도 선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 서버를 선택하고 액티베이트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때부터 시스템이 동작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이 체크를 수행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결국 뭐예요? 사용자가 혹시나 자기가 체크해야 될 프로그램들을 자기가 알아서 아까 코드 인스펙터를 통해서 하나씩 자기가 체크하면 되는데,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도 당연히 체크할 걸 누락할 수도 있겠죠. 얘는 문제 없겠지라고 해서 누락할 수도 있을 테고, 심지어 리스트에서 그 항목이 빠질 수도 있을 테고, 체크해야 될 항목 리스트에서. 그래서 우리가 런타임 모니터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서버 레벨에서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면 이렇게 우리가 체크한 것들을 이렇게 얘네들이 게더링을 합니다. 그럼 특정 시점이 지나면 여러분이 게더링한 거를 여러분이 디액티베이트 시키고, 게더링을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리졸트라는 버튼을 누르면 보통은 뭐 하루 정도, 보통은 뭐 일주일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리졸트 게더링을 다 한 다음에 우리가 디스플레이 리졸트라는 버튼을 통해서 우리가 게더링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살펴보고 어떤 프로그램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인클루드문에서 어떠한 문장들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가 런타임 체크 모니터 디스플레이 화면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체크해야 될 대상들을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그룹 단위로다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셀렉트를 한 다음에 그죠? 오더 바이를 하지 않고 또는 소트를 하지 않고 우리가 데이터를 리드한 것들 이런 것들만 묶어서 살펴볼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